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연. 저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는데 저는 썰로나 채널에서만 특별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 열병을 앓고 나서 그리고 독특한 체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남자의 상징이라 불리는 그것의 크기가 커진 것이죠. 저는 아마 평균의 2배가 넘을 겁니다. 열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름 정도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갑자기 멀쩡히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저와 함께 목욕탕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들과 몇 번 목욕탕에 갔는데 제가 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소극적인 성격에서 대범한 성격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저는 너무 아프다며 저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제가 그만둘까 물어봤지만 제가 그만두지 말라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는 저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고 데이트, 말미에 제가 모텔에 가자고 말하길래 제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친구들과 유흥업소를 몇 번 가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백인 여자가 있는 업소도 갔었는데 저는 2차를 가지 않으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제 물건을 눈치챈 백인 여자가 먼저 제안을 하더군요. 저와 2차를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짜라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녀 역시 많이 아파했습니다. 백인은 사이즈가 다르지 않냐고 물었더니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만났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 데이트가 점점 재미없어져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저는 키도 평균이고 그리고 얼굴도 그리 잘생긴 편이 아니어서 여자를 쉽게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잠자리를 가진 여자들은 저에게 잘해주었죠. 사귀다 헤어진 후에도 연락은 꼭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로 헤어진 관계였는데도 그 정을 잊지 못해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것이, 그리고 저에게는 좀 의아했습니다.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어머니가 선을 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자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가 저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싶어 저는 처음에는 좋은 말로 거절했지만 중매쟁이는 계속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봤는데 서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관계로 발전했고 급기야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양과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아내는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함께 밤을 보낸 후에 저는 그런 마음을 확신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죠. 아내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저는, 그리고 단호한 성격이신 장모님이 너무도 자상하게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무남동료 외동 딸인 아내와 함께 살면 저는 자상한 엄마 같은 장모님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도 거칠고 성격도 강한 전형적인 경상도 아줌마 스타일이십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장모님은 말씀도 조금 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큰 소리로 웃어주셔서, 그리고 장모님께 호감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처가와 같은 동네에 집을 마련해 살았는데
여러분, 집은 장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장모님께 정말 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알콩달콩. 저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던 중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동네 미용실 아줌마와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노래방 도우미로 저는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아줌마는 제가 장모님의 사위라는 것을 모르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저기, 저 건물 뒷집에 사는 여자 했잖아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리고 바로 그 집이 장모님이 혼나는 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저는 장모님이 노래방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이 노래방 그리고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노래방 도우미들이었다고 합니다. 돈도 많은 여자가 많았습니다. 왜 노래방 도우미를 할까? 의문을 품고 있던 중 미용실 아줌마는 장모님이 어떤 남자와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지만 상대 남자는 너무 어려 보였고 둘은 분명히 저는 처음 만난 사이 같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에 저는 일단 항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희는 결혼 후 신혼여행 내내 부부관계에 실패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파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아내는 제 사이즈에 적응했고 저와의 밤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중 관계에 실패한 이야기를 그리고 아내는 장모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단둘이 살면서 서로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 의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만삭이 되자 더 이상 부부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출산하고 몸을 회복할 때까지 잠시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잘 참지 못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신혼 때 매일 같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온갖 수발을 들며 그리고 술을 따라 드리고 부장님의 조사를 받아주다 보니 어느새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부장님은 저에게 함께 갈 곳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끌고 간 곳은 저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이틀거리며 카운터에서 주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 후 현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부축해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도우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장모님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저와 장모님은 저는 서로를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장님은 나는 나이 어린 여자가 좋아라며 장모님을 제 옆에 앉혔습니다. 진한 화장품 냄새가 풍겨왔는데 장모님에게서 나는 이런 냄새를 맡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노래를 부르며 브루스를 추다가 저와 장모님을 이끌어 함께 저는 브루스를 추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장모님과 어색하게 브루스를 쳤습니다. 아마도 장모님은 제 사이즈를 눈치챘을 겁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2차를 가겠다고 했고 부장님이 돈을 낼 테니 저와 장모님도 2차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부장님은 다 같이 가는 거야?
너 부장이 쏘는데 안 될 수 있냐? 라며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말을 가로채며 부장님이 가라면 가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즐거운 열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장모님에게 저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들어가서 얘기하자라며 얼른 제 손목을 끌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너무 외로워서 그는 외간 남자를 만나기가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를 만나면 그리고 장모님이 가진 재산을 노리는 남자밖에 없다는 생각에 점점 두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더라도 재산을 보고 욕심을 내는 남자들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리고 갈팡질팡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를 자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돈을 조금 받아도 좋으니 젊은 남자들을 상대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젊은 남자들 중에는 나이 많은 여자를 저를 불러달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눈에 서글픔을 가득 담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나도 여자야. 그리고 남자가 그리운 여자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장모님의 서글픈 표정을 보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부장님이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 온 것이라고 설명하자 장모님은 남자들이 사회생활 중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한다고 하시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대충 마무리한 후 저는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장모님이 뭔가 갈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서로의 시선을 마주한 채 한참을 보다 우리는 침대로 서서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며 장모님도 물론 저를 많이 버거워하셨습니다. 일을 마친 후 그리고 솔직하게 장모님께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만삭이라 풀 곳이 없어 힘들었는데 장모님에게 아내를 풀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노래방에서 브루스를 출 때 자네 물건이 싫어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장모님께 많이 아팠는지 물어보자 장모님은 아프면서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때 아프실까봐 반 정도만 들어갔던 건 아시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은 눈을 크게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랬나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외롭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에게 마음을 풀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나를 위한 척. 하지만 사실 본인이 호강하고 싶은 거겠지? 네. 그러나 저는 모른 척하며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안 힘드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힘들어도 어쩌겠나. 자네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자네의 딸과 자네를 위한 거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2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낸 우리는 그리고 모텔에서 나와 장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후 장모님은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점심은 먹었나? 몸 상하지 않게 시험시험 일하라는 저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후 가끔 장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했지만 장모님이 먼저 안부 제가 연락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문자가 자주 오는 것을 보니 제가 장모님이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가서 지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많아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장모님께 민폐가 될 것 같다고 했지만 네, 사실 그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퇴근길에 아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핑계를 대며 네,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반찬은 제가 집에 들렀을 때 주셔도 되는데도 말이죠, 네. 그리고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줄 때 화장도 하고 한껏 멋을 부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계속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장모님 운전에 그날 이후로 하지 못했을 텐데 네, 괜찮나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힘들긴 했지만 어쩔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울 수도 없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께선 그리고 얼굴이 붉어진 채로 나한테 말하지 그랬나. 안 되겠네. 이러다 자네 바람나겠어라며 장모님은 저의 손목을 잡아 끌어 침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 그날 이후 장모님은 네,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네, 장모님 안 힘드시세요? 네. 저는 저를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라고 묻자 장모님은 아니네. 사위가 바람 나게 될 수는 없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저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장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보양식을 해주시고 낮에는 조리원에 가서 그리고 아내와 지내다가 제가 퇴근하고 나면 보양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내가 몸을 회복한 후에도 장모님은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저는 요즘 희진이가 잘 받아주나? 등의 질문을 하셨고 저는 일부러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더라며 그리고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저에게 외롭다며 매달렸고 저는 장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같이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댁에 들리면 2열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장모님이 저에게 적응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둘이 있을 때 가끔 여보라고 하며 교태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호한 모습이었던 장모님이 이렇게 아양을 떨며 교태를 부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언제든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며 그는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비밀 여자친구가 있으니 저는 요샌 회사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네요. 이것으로 네, 오늘의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